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23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1290원 찍었던 거 생각하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원? 엄청나게 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환율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환율이 많이 떨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진정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 이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려고 그러면 명목 성장률이 있고 실질 성장률이 있죠. 그래서 이 명목 성장률하고 실질 성장률의 차이가 바로 디플레이터로 조정을 해줍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경제의 전체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 또는 줄여서 PC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 특히 그 PC 디플레이터들 중에서도 식료품이랑 에너지 가격, 최근에 미국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식료품 가격의 변동이 큰 걸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근원 PC, 코어 PC라고 부르는데, 그게 연준의 타겟입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 수준은 뭐로 결정된다? 코어 PC로 결정되는데, 그게 지금 그림의 파란 선이죠. 어떻습니까? 예, 2달 연속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난 2월을 고점으로 해서 3월, 4월 내내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5월은 아직 발표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코어 PC가 떨어지면 왜 달러가 약세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은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가 나와 있는데, 와우, 고점이 한 3.1%, 3.2%까지 갔던 게 지금 2.7까지. 고점 대비해서 여기도 역시 한 0.5% 빠졌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많이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으면 역시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겠죠.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이 나 이제 주식 투자 안 해. 그러고 전부 다 그 돈을 빼서 채권 사는데 몰려가기 때문에 일단 채권 금리가 빠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최근 발표됐던 미국의 물가지표가 안정되니까, 저 그림의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짝 내렸죠. 미국의 물가가 또 연준이 목표로 하는 코어 PC, 근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모습을 2달 연속 빠졌죠.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에 6월이랑 7월달 2번 0.5%씩 인상한다 하면은 이제 쉬겠구나. 또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미국 달러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 미국 인플레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정되고 완화되나요? 잘 모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한번 볼까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PC, 개인 소비 지출이고요. 안에 있는 원이 CPI, 소비자 물가인데, 일단 미국의 그 물가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입니다. 그런데 CPI, 소비자 물가에서는 주거비가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개인 소비 지출에서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 33%밖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가 좀 낮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집값이 급등하는 데 비해서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는 집값의 가중치가 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 오르거나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파란 막대기가 중요합니다. 저 파란 막대기가 뭐냐 하면 전월 대비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이른바 한 번 사면 6개월 이상 쓰는 내구재의 물가인데, 어때요? 2월 달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 중고차 값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미국 중고차 값이 한 40% 올랐거든요. 왜 그렇죠? 이 공급 사슬망에 물류 대란이 벌어지면서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서 차값이 급등하고, 그 차값이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중고차를 사러 몰려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몇몇 수입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보다 중고차 값이 더 비쌉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결국 수급 차질 때문이었는데, 지난 2월부터 저게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물가에서 급등을 주도하던 내구재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휘발유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집값도 오르고 있어가지고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물가,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비내구재 물가, 휘발유죠. 이런 것들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동안 물가 불안의 주범 역할을 했었던 내구재, 자동차, 중고차, 신차, 스마트폰, 텔레비전, 이런 가격들이 급등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건 이번 6월에 상하이가 또 봉쇄가 풀린다면 상해 지역부터 시작해서 우한까지 이어지는 장강 지역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돼 있는 또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망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물류 대란들이 좀 풀리면 계속 내구재 물가는 안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종합해 보면 별거 아니죠.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친 것 같다. 그러나 내구재 말고 비내구재, 휘발유라든가 또는 서비스, 집세 이런 것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천천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을 합니다. 물론 이 전망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남오세티아나 그루지아까지 전쟁이 확산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종이 세계를 뒤덮는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보만 취합해 본다면 미국의 물가 불안이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생겼고 이 덕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완화되고 이게 미국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를 약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주가도 반등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자에 나섰다. 뭐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환율이 이번에 그렇게 크게 떨어졌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답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